수련아, 괌에는 숙제 안 가져갔어? 수화물이 0kg였어? 아, 오늘 왔어? 근데 비밀로 밤을 나는 아예 몰랐지. 알고 보니까 괌에 갔대. 응? 어떻게 생각해? 또 여행 간다며? 그건 언제야? 언제? 금요일에? 금토일? 그건 어디가? 제부도. 써놔야지. 토요일이 며칠이냐? 8월 1일. 책 꺼내시고, 노트 꺼내시고. 책 없는 사람? 오늘은 없나? 오늘부터 방학 끝날 때까지 수요일은 서준기 선생님도 들어오실 겁니다. 뒤에 8시부터 들어오실 거고, 들어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실 거예요. 칠판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수업 순서가 원래는 질문 받고 진도 나가고 였는데, 진도 나가고 질문 받고로 바뀐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빼고, 그 다음에 도형 해방 정식을 좀 다양한 시선에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였냐? 원해방 정식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번 주에 노트 준비하겠다며. 하겠다며. 왜? 왜? 저번 주 토요일에 챙기겠다며. 근데 없는데? 왜 안 챙겼어? 왜 안 챙겼어?
왜 안 챙겼어? 왜 안 챙겼어? 왜? 왜 안 챙겼어? 왜 안 챙겼어? 왜 안 챙겼어? 왜 깜빡해? 왜 깜빡해? 몇 번을 깜빡하는 거야? 왜 깜빡해? 너 진짜 계속 숙제 안 하고 준비물 안 챙기고 지각할 거면 뭐하러 다니냐? 응?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거야? 취미반이야? 수학 취미반? 뭐하러 다녀? 왜 다니는 거야? 응? 놀러 오는 곳이야? 룰루랄라? 공부하러 오는 곳이잖아. 응? 정신 차리고 해. 알겠어? 자, 원의 방정식. 원을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방정식, 그러니까 는 0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쭈루룩 찍으면 결국에 원이 되는 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은 본체가 누구죠? 두 개가 있는데 원의 본체는? 원은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괌녀. 뭐랑 뭘로 구성되어 있죠? 중심과 반지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거는 뭐야? 둘레죠, 둘레. 오케이? 원을 그리려면 중심과 반지름, 중심의 위치와 반지름의 길이, 얘가 사실상 원의 본체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을 갖다가 A, B라고 잡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으시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요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원이라는 녀석은 중심으로부터 둘레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일정한 녀석을 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의 정인데 중심이라는 A, B부터 임의의 점 X, Y까지 거리가 전부 R, 반지름인 점을 모아 놓으면 걔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출발한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돼? 중심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이다 라는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원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 중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표준형. 표준형이 뭐냐면 방금 써드렸던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한 번 더.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요렇게 생겼어.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A, B. 반지름은 얼마야? R.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표준형이고요. 그죠? 표준형이 있으면 무슨 형도 있어야 돼? 표준형이 있으면 무슨 형도 있어야 돼? 국어냐? 표준형의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표준형이 있으면 무슨 형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비표준형은 뭐? 나 설명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대답이야. 진지하게 한 거였어 혹시? 비표준형? 아니면 웃기려고 한 거면 성공했어? 진지하게 한 거였어? 와, 그럼 많이 실패했는데? 비표준형? 와,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도 있죠. 야, 그럼 일반형을 먼저 설명했으면 비일반형 이런 거 했냐?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보통 뭐죠? 표준형을 전개시켜 놓으면 그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요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싹 다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죠? x 1차의 개수를 a로 퉁치고 y 1차의 개수를 b로 퉁치고 상수항을 c로 퉁쳐 놓으면 얘가 바로 일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BY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신나서 말해? 눌러놓고 말하면 안 되나? 얘가 바로 일반형이다. 알겠나? 그러면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표준형이 중요해? 일반형이 중요해? 아니면 비표준형이 중요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표준형이 좀 더 중요해? 일반형이 좀 더 중요해? 당연히 표준형이 중요하지. 왜 중요해? 표준형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두 개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일반형에서는 사실상 딱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이렇게 생긴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야? 바꾸는 방법은 뭐야? 방법 what? 뭐죠? 일반형을 표준형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생긴 식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바꿔? 효래 어떻게 바꿔? 그래, 알고 있잖아. 어떻게 바꾸냐면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요령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는 요령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제곱이랑 여기 있는 ax랑 짝지어서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되고 여기 있는 y제곱이랑 여기 있는 by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 다음에 상수항을 묶어서 우변에 던져버리시면 그게 바로 표준형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렇게 쓸모없는 일반형을 왜 굳이 알아야 돼? 이렇게 쓸모없는 일반형은 그럼 어디다 써먹을까?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쓰임새는 뭐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 구할 때 첫 번째로 일반형을 써먹으셔야 되고요. 오케이?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 일반형은 언제 써먹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 일반형을 써먹으시면 되고요. 왜 일반형을 써먹어야 되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 세 점의 좌표를 줄 거 아니야. 그지? 대입하시면 어떤 게 문자로 남냐면 A, B, C가 문자로 남아. 이해돼? 근데 얘는 X랑 Y에다가 좌표를 대입하시면 A제곱과 B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깔끔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상상이 되시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나 직선 요거 구할 때 써먹는 게 일반형. 알겠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오늘 요것도 설명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표준형이랑 일반형은 요렇게 차이가 있고 일반형이 나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고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까지 오케이?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요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X축에 접하는 원. 원이 X축에 접해 있으니까 어떻게 그림이 생길 수 있냐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니까 원이 X축에 딱 닿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까지는 맞고요. 그죠? 반지름 r제곱이 와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나? 비표준형 뭐 써도 상관없어. b제곱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접하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그게 y좌표랑 똑같으니까. 이해되시나?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특징들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 얘는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요렇게 생기던지 요렇게 생기던지 할 수 있지. 그지? 얘도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았을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번에는 a제곱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어.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 1사분면에서 접하면 요렇게, 2사분면은 요렇게, 3사분면은 요렇게, 4사분면은 요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안 놓고 a라고 놔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a라고 놔도 상관없을 거고요. 얘는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y-a의 제곱은 a제곱.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x좌표랑 x좌표의 절대값이랑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죠? 요 등식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중심의 y좌표랑 절대값이랑 같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다 쓰셨죠? 오늘 엄청 어저께 되게 시간 방학 공제 거꾸로 들어있어.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지? 여기 있어. 다 해가지고. 알았어.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이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직선을 그려 넣을 건데, 이제 위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 뭐 직선과 직선 사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뭐 요런 게 위치 관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원이랑 직선이랑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죠? 이해돼? 얘는 특징이 뭐야? 요때 위치 관계는 특징을 뭘로 잡을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난다를 특징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니?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를 특징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닿아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접한다라고 부르고요.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럼 얘는 안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두 개의 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 손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야. 알겠어?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지 않아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 요게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면, 하나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라는 녀석이랑, 하나는 원의 반지름 R,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알겠어?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돼요. 그죠? 얘는 안 만날 때는 D랑 R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돼요. 얘는 지금 D가 요만큼이나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이해되시니? 두 번째는 그러면 D랑 R이랑 어째야 돼? 어째야 돼? 어째야 돼?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나? 이해돼? 요거 세 가지를 만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 알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알 수 있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요렇게 되시면 세 개의 상황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특별한 방법인 거고, 결국에 우리가 뭐냐면 어떤 발상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 교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하셔야 돼. 오케이? 결국에 교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교점이 두 개냐, 교점이 한 개냐, 교점이 없느냐라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나 뭐야? 교점을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나 뭐야? 제일 좋은 방법, 이자 유일한 방법은 뭐죠? 교점을 구하는 방법. 판별식 D? 그걸로 교점을 어떻게 구해? 교점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비표준형.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아, 그렇지.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결국 교점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립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어. 요 녀석을 연립을 할 거야. 왜 연립한다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할 거예요. 알겠어? 교점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연립이야. 알겠어? 둘이 연립을 할 거야. 2차식이랑 1차식이니까 어떻게 연립하면 돼?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의 결과로 어떤 식이 만들어져? 어떤 식이 만들어져? 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하시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헤이 괌,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슬슬 졸리지? 어떤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나올 텐데, 그지?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녀석의 해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교점의 x좌표지? 맞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해가 의미하는 게 결국 교점의 x좌표잖아. 그지? 그러면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면 교점이 몇 개야? 2개. 실근이 1개면 교점이 하나. 실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생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되셨냐?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끝이 나고요. 다음에 자, 원의 접선인데, 여기까지 하면 원의 방정식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 원의 접선이 결국에 누구를 보는 거냐면 지금 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겠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겠다라는 얘기야. 원의 접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D는 R이야. 결국에 우리는 요 녀석을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란 말이지. 알겠어? D는 R. D가 뭐야? 중심부터,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R은 뭐야? 반지름이죠. 그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건데, 원의 접선은 3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 밖에 있는 한 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 위에 한 점. 3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은 이미 있어. 여기다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직선을 그릴 거야. 접선을 그릴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m 정도 되는, 우리는 지금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1 정도 되는 접선을 그릴 건데 몇 개 그릴 수 있어? 원이 이미 이렇게 생겨 있어. 오케이? 여기다가 기울기 1짜리인 접하는 직선을 그려 넣을 거야. 몇 개 그릴 수 있어? 말로 해줄 수 있어? 이 지랄 하지 말고 얘들아. 2개 그릴 수 있죠. 그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누굴 구하고 싶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누구를 알아?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구성 요소 중에서 누구를 알아? 기울기를 알아. 그지? 그러면 y는 기울기 알고 y절편 모르니까 k라고 둬. 지금 얘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지? 그럼 이거 뭘로 구하면 돼? 이것까지 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모르는 y절편을 누구로 구해? 뭘로 구하면 돼? d는 r로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돼? 무조건 해답은 D는 R에 있어. 원의 접선의 해답은 D는 R에 있어. 알겠어? M은 알고 있는 상황이야.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Y절편만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뭘로 구하냐면 요걸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원밖에 한 점인데 원이 이미 있고요. 이 원에다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려보래. 그럼 얘는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위로 하나 그릴 수 있고 아래로 하나 그릴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또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지? 이해돼?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지? 지나는 한 점은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뭐죠? 기울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y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요렇게 식을 세우고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구하면 정답이잖아. 그지? 이거 뭘로 구해? 이것만 구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어. 이걸 뭘로 구하면 돼? 비표준형 뭘로 구해? D는 R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어? 알겠어? 얘는 좀 특수해. 원위의 한 점은 좀 특수한데 뭐야 이거? 자, 원 위에 한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를 구해보래. 몇 개 그릴 수 있어? 성민아, 몇 개 그릴 수 있어? 하나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려. 그지?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못 그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얘는 구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앞에 2개보다는 훨씬 쉬워.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놔보고요. 요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제곱이라는 걸 원래 왜 써? 똑같은 걸 2번 곱한 걸 한 번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제곱을 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이 중에 똑같은 게 2개씩 있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에다가만 x 하나, y 하나에다가만 x1, y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x1-a에 x-a 더하기 y1-b에 y-b는 r제곱 하고 나오고요. 문자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 여기서 문자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x, y 1차니까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나머지는 다 숫자로 계산이 될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중심이 0,0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중심이 a, b면 써먹을 수가 없어. 요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 언제만? 중심이 0,0일 때만. 오케이? 필기하세요.
자, 다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이 두 개가 있어. 요 두 개의 원이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뭘 준비해놔야 돼? 뭐가 재료로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빡빡이 뭐 있어야 돼? 그렇지. 요 두 교점의 좌표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교점을 구하는 좋은 방법은 뭐라고? 교점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쓸 때는 뭐 쓴다 그랬어? 이거 구할 때는 뭐 쓴다 그랬어? 비표준형? 이거 쓸 때는 뭐 쓴다 그랬어? 이거 구할 때는 뭐 쓴다 그랬지? 새끼 저 이거 구할 때는 뭐 쓴다 그랬죠? 일반형을 쓴다 그랬죠. 그죠? 대개 표준형을 사용을 하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을 구할 때만 일반형을 사용을 한다. 왜 일반형을 사용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일반형을 사용해야 돼. 자,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 또 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다른 게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을 할 거잖아. 그럼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애를 찾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일 거 아니야. 원의 방정식으로 고쳐지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해? 가감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빼볼게요.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무슨 형태야? 이렇게 나오는 식 자체가 무슨 형태야? 직선의 방정식 형태잖아. 그치? 맞아? x 1차, y 1차 상수항은 0이니까 이거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 형태잖아. 그치? 뭐만 했는데? 원의 방정식끼리 빼기만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튀어나왔어. 얘가 바로 누구야? 얘가 바로 요 녀석이야. 이해됐어? 됐냐? 이해돼? 여기서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빼서 바로 튀어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요 녀석이에요. 알겠어? 다음. 아니,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진짜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진짜로 저 두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얘는 지금 저걸 구하려다가 중간에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와서 뭔가를 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고. 그지?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하지만 실제로 이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진짜로 어떻게 구해? 연립. 누구랑 누구를? 그렇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원의 방정식이랑 여기서 튀어나온 직선의 방정식이랑 연립을 하시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잖아. 그지? 얘랑 얘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야? 명아야, 나가라고 해봐. 그럼 나갈 것 같은데? 옆에서 한 개 이지랄 했다고 바로 한 개 그걸 출력하는 새끼가 어딨냐. 몇 개 있죠? 저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어? 빡빡이 친구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빡빡이 뒤에 앉은 애는 몇 개 있어? 엄청 많이 있어요. 그죠? 제일 작은 건 뭐냐면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을 거고, 그치? 클 거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돼? 근데 어쨌든 또 필요한 게 뭐야? 교점이 필요한데, 그지? 교점이 필요한데. 앞에서 해봐서 알잖아. 두 원을 연립을 해가지고 그냥 빼면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만 튀어나온다라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면 가감법을 쓸 건데, 연립방정식의 가감법을 쓸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K배를 해서 빼시면 직선이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이해돼? 이해돼? 맞냐? 그럼 얘는 정리를 결국에 해보시면 1-k의 x제곱 1-k의 y제곱 더하기 a-ka'의 x b-kb'의 y c-kc'은 0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네. 당연히 이제 k는 1이 아니라 그랬어. k에 1을 안 넣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빼면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 아니야? 왜냐면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둘이 개수 똑같으니까 이 양변을 1-k로 나누면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그렇게 튀어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문제에서 이만한 원을 구해봐 라고 했을 때 K에다가 몇을 넣으면 요만한 원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돼? K 값을 얼마로 설정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원이 나오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 그지? 이해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주는 게 뭐라 그랬어? 이 원의 방정식이 지나는 한 점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먹어? 대입을 해서 K 값을 원래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K 값을 구해내야 된다 그랬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원래는 K 값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원이 나오는지가 정해지는 건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원이 지나는 한 점을 준 다음에 얘를 거꾸로 대입을 하시면 K 값이 구해지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그 K 구한 걸 다시 대입을 해서 거꾸로 계산하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되셨냐? 빌게 하세요. 자, 가시죠.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번부터 가겠습니다. 315번. 안 풀어드리는 유형도 당연히 숙제예요. 자, 2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b, 6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이 있고 지름이 있을 텐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얘기잖아. 그지? 결국에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한데. 그지?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어떻게 구하면 돼? 2점의 중점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구하시면 2, 마이너스 1 나오시면 되고, 그지? 반지름은 요 중점에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하던지 B까지의 거리를 구하던지 하시면 그게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B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16 더하기 9니까 5 나오시면 되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329번) 갈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7은 0과 중심이 같고 5,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죠? 얘는 지금 무슨 형? 일반형. 근데 얘랑 중심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심 뽑아내시려면 무슨 형으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그죠?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 보고 표준형 고치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죠? y제곱이랑 플러스 6y 보고 완전 제곱식 고치시면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그죠? 상수항 마이너스 7은 건드린 적 없으니까 따로 빼두시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해? x랑 y 남겨두시고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우변으로 던지시면 20 나오시면 되네. 그지? 그럼 여기서 중심이 몇 컴마 몇인 거야? 2,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지? 그럼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면서 5,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은 모르는 상태니까 r제곱으로 표시해 두시면 되고요. 그죠? 얘가 어딜 지나? 5, 1을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지? 대입하시면 9 더하기 16은 r제곱이니까 25 하시면 되겠다. 그지? 다 구했네? 자, 338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을 a라고 할 때 상수 a, b, r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지? 그때 쓰는 게 뭐라 그랬어? 일반형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형을 써놓으시고
대입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0.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하나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1,3 대입하시면 10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16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문자 3개, 식 3개.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구해봐. 몇 나오냐? A는 얼마? 아직이냐? A 얼마? 구했어? 얼마? A는 6, B는? C는? 8?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이고 뭐 뽑으라 그랬어? 중심이랑 반지름 뽑아야 되니까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되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렇게 하시면 되네.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3,0 반지름은 1이다. (344번) 자, 얘가 원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거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뭐야, 뭐해? 뭐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A가 얼마여야 돼? 아, 그건 모르겠지만 답이 달라? 효래야, 그럼 비웃지 말고 제대로 구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 B는? 0. C는? 다 이거 나왔어? 아, 이게 맞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x, 25. 그러면 3,0이랑 반지름은 5 하시면 되겠다. 그죠? 다음에 344번 일반형 나와 있는데 당연히 표준형으로 고치셔야겠죠. 그죠?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3-K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그지? 얘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원의 방정식인 것 같은데 얘가 원이 되게 하래요. 그죠? 뭐 해야 되나? 원이 되게 하래. 원이 되게 하래. 원의 구성 요소 두 개는 중심과 반지름. 그지? 중심은 얼마야? 마이너스 2,3인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반지름은 루트 13-K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 반지름이 있어야 되잖아. 실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13-K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0이면 반지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음수면 허수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13-K가 양수여야 되니까 K가 13보다 작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정수 K의 최대값은 12. 4번 하시면 정답. (351번) 점 A 마이너스 4,7이랑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뭐 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야? 자취방정식 문제죠. 그죠? 자취방정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중간에 필요한 점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 문제 푸는 중간에 잠깐 필요한 점을 뭘로 잡으라 그랬어? 뭘로 잡으라 그랬어? 비표준형 뭘로 잡으라 그랬어? 괌 뭘로 잡으라 그랬어? A, B로 잡으라 그랬고, 최종적으로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할 점을 뭘로 잡으라 그랬어? X, Y로 잡으시면 정답이 짠 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점이 두 개가 문제에서 등장을 할 텐데, 그지? 문제 푸는 중간에 필요한 점 이름이 뭐야? 문제를 푸는 중간에 필요한 점 이름이 뭐야? 문제에서 누구요? P,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P를 A, B로 잡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최종적으로 필요한 점이 무슨 점이야? 혜인아 살아있니? 칠판 잘 보여? 이만큼만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최종적으로 필요한 점이 무슨 점이에요? AP의 중점이죠? 그죠? 그래서 AP의 중점을 X, Y로 놓는다. 됐냐? 네.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등장을 했는데 당연히 표준형으로 고치시고요. 됐어? 다음에 뭐 하냐면 P라는 점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대입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P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할 거예요. 그죠? 다음에 AP의 중점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점인데, 그지?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AP라고 잡기는 했지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7이고 P라는 점이 A, B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 AP의 중점을 어떻게 놔도 상관이 없어? 직접 구해서 놔도 상관이 없어요. 2분의 A-4, B가 아니라 2분의 B 플러스 7. 여기까지 이해돼? AP의 중점을 우리가 X, Y로 잡았는데 실제로 구하면 2분의 A-4, 2분의 B 플러스 7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x랑 2분의 a-4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등식을 a에 대해서 표현하시면 2x 플러스 4. 맞아. x는 2분의 a-4니까. 그지? 다음에 y는 2분의 b 플러스 7이니까 b는 2y 마이너스 7이죠? 이해되셨나? 요 a랑 b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식이 이제 어떻게 돼? 2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8이 되는데, 그지? 우리가 배운 원의 방정식은 요 x 앞에 개수가 얼마였어? 1이었어. 그지? 그러면 2를 밖으로 뽑아낼 건데 얼마로 뽑아내야 돼? 4로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 하고 나오는 거지. 됐어? 자체의 방정식, 모든 자체의 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중간에 필요한 점을 a, b,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x, y. 그래서 a, b로 식 하나 세운 다음에 x랑 a의 관계식을 밝혀내서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오케이? 다음 370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1,2를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둘이 빼면 돼. 그지? 둘이 빼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빼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게.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 a 플러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y 더하기 10은 0이고 여기서 a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 1,2를 지난데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a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은 0이다. 그러면 a는 16 하고 나오면 되겠지. 됐어? 어렵지 않죠? 자, 377번. 두 원의 교점과 1,0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해?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k를 붙여서 빼시면 된다 그랬어. 요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k 값에 따라서 1이 아닌 k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꼭 뭐를 하나 준다 그랬어? 지나는 한 점을 준다 그랬어. 그러면 요 지나는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k 값이 거꾸로 구해진다 그랬지. 그지?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그래서 2k-4는 0이라서 k 값이 얼마냐면 2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 맞냐? 그럼 k에다가 이제 2 다시 대입하시면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요거 x제곱 y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이다 요렇게 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반지름만 뽑아내시면 되네요. 그죠? 반지름만 뽑아내면 얼마냐? 루트 13이니까 넓이는 13파이 하시면 되겠네. 자, 381번.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두 원이 있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실제로 P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지? 그러면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알아야 되네. 맞아? 그러면 일단 어쨌든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을 해서 1차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1차적으로 무조건 구해야 되죠. 그죠? 식의 구조상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거쳐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시면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시면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다시 이 직선이랑 마음에 드는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하시면 P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는데, 그지? 그렇게 하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을 먼저 찾을 거야. 얘 표준형으로 고쳐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7 이렇게 나오시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일 거고요. 그죠? 이해돼? 다음에 여기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이 원의 중심부터 P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루트 7이네. 그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부터 Q까지의 길인데 그럼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 마이너스 1,1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 PQ도 구해놨으니까 거리만 알면 피타고라스로 이거 절반만큼을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야? 마이너스 1,1부터 공통인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루트 5분의 5. 그러니까 루트 5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5야. 이만큼이 얼마니? 7 빼기 5 하시면 2니까 루트 2 나오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전체 P부터 Q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2 루트 2가 나오시면 되네. 이해돼?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 귀찮게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진짜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알겠어? 어차피 여기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다음 398번. 자, 3,5에서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AP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무슨 상황? 원이 있고, 그지? 이따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야. 그죠?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2인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5라는 애는 원 위에 있는 애야? 아니면 원 밖에 있는 애야? 아니면 원 안에 있는 애야? 그것도 밝혀내는 걸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혹시나 원 위에 있으면 문제가 간단해지니까. 얘는 어디 있는 애야? 당연히 원 밖에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을 P라고 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내라 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구할 거야?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3,5를 지나면서 요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지? 알려줬잖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나오는 거 찾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그지? 이해돼? 근데 그렇게 또 하기가 귀찮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마이너스 1,2에서 접점까지 그으면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무조건 수직일 거고요. 그죠? 다음에 A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얼마야 구하시면 5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이해되시냐? 이거는 뭐랑 똑같은데 또?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루트 5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돼? 2 루트 5가 나오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자, 40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406번. 직선이랑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직선이랑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접선인 상황밖에 없어. 그지? 이해되시나? 그럼 접선의 해결 방법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 접선의 해결 방법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 효래야 뭐라 그랬어? 접선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 진짜 접선의 해결 방법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 결국에 뭐라 그랬어? 빡빡이 결국에 뭐라 그랬어? D는 R이라 그랬죠? 판별식. 그 자꾸 수업할 때 뭐 질문하면 무분별하게 판별식이라고 난사하는 애가 있어. 뭐 물어보면 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진다 진짜. 판별식은 정확히 근의 개수 구할 때만 써먹는 거야. 아무 때나 판별식이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돼. 알겠어? 결국에 접선을 해결하는 방법은 D는 R이라 그랬죠? 비표준형. 알겠어? D는 R이야.
그러면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인 거고, 그지? 이 원의 방정식이 요거인 거잖아. 얘는 중심이 8,2인 거고요. 그지? D부터 구해볼까? D가 뭐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지. 그지? 루트 5분의 절대값 8-4 플러스 1.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루트 K랑 똑같아야 돼. 이해되냐? 그럼 정리하면 루트 5분의 5는 루트 K잖아. 그지? 루트 K. 맞아? 좌변 유리화 하시면 얼마죠? 루트 5네. 그럼 K가 얼마야? 5네. 되셨냐? 판별식. 이해됐어? 결국 접선의 해결 방안은 D는 R이다. 알겠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르는 문제 중기생한테 다 질문 드리세요. 알겠죠? 접선의 해결 방안이 뭐라고? 그렇지. 새끼. 머리 아파. 응? 턴 없이 한 중간 한번 쳐보고 이제 또 안 되면은 또 한 번 더 알아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지? 네. 혼자 해보겠다?